두뇌 보완계획 198절 두 딸의 수수께끼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보다 좀 쉬운 몬티올 문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몬티올 문제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뛰어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거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획득된 절차도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몬티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별표! 여러분이 이제 게임을 하게 될 텐데 이 게임의 사회자는 몬티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몬티올 문제라고 합니다. 게임의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방문이 3개가 있고요. 그 문 뒤에 하나는 슈퍼카, 나머지는 염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3문 중 하나를 골라서 그 뒤에 있는 걸 가져가면 됩니다. 자, 이제 게임에 참여한 여러분은 이 중간에 있는 문을 골랐습니다. 이때 사회자 몬티올이 게임의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쪽 문을 탁 열어서 보여줘요. 그랬더니 염소가 나와요. 그러곤 여러분께 묻습니다. 다른 방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문제를 처음 들어본 분들은 아니 그 사이에 차가 움직인 것도 아니고 이 뒤에 슈퍼카가 있을 확률이나 요 뒤에 슈퍼카가 있을 확률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반응하실 거고, 이제 어디서 몬티올 문제를 들어본 분들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선택을 바꾸는 게 더 유리하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정답은요, 만약 몬티올이 이 문을 열었을 때 염소가 있는 걸 알고 열었다면 문을 바꾸는 게 유리하고요, 이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열어봤는데 마침 염소가 나온 경우라면 바꾸나 안 바꾸나 확률이 똑같습니다. 바꾼다고 딱히 유리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좀 이상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는 똑같아요. 이 문을 열었는데 염소가 나왔다. 그런데 이 똑같은 증거에 대해서 왜 확률이 이렇게 달라지느냐? 그거는 증거가 주어지는 절차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먼저 몬티올이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슈퍼카가 있는 문을 피해서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우리가 따져야 될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차가 왼쪽에 있는 경우, 중간에 있는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경우.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몬티올은 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이 문을 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바꾸면 나는 슈퍼카를 얻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 이때 몬티올은 왼쪽이나 오른쪽 아무거나 열어줘도 돼요. 어떻든 간에 내가 선택을 바꾸면 나는 염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의 수, 몬티올은 왼쪽 문을 열어줘야 돼요. 오른쪽 문을 열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선택을 바꾸면 나는 슈퍼카를 얻죠. 그래서 3가지 경우의 수에서 선택을 바꿨을 때 2가지 경우의 수에서 슈퍼카를 얻습니다. 반면 내가 원래 선택을 고수한다면 이 3가지 경우의 수에서 내가 슈퍼카를 얻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 원래 선택을 고수하는 것보다 이 선택을 바꾸는 편이 슈퍼카를 가져갈 확률이 2배나 높죠. 이 몬티올 문제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문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중에 나는 이 문을 하나 골랐고 이제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몬티올이 이 문을 제외하고 문을 싹 다 열어 제낍니다. 역시 염소가 쫙 나와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운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사람이니까 처음 고른 이 문 뒤에 슈퍼카가 있을 거야 하고 선택을 고수하시겠어요? 아니죠. 느낌적인 느낌상 여기에 슈퍼카가 있겠죠? 다들 선택을 바꿀 거예요. 왜? 몬티올은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이렇게 열어준 거니까. 근데 상황을 한번 바꿔볼게요. 몬티올은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랜덤하게 열어 제껴요.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경우의 수는 6가지예요. 각 경우의 수마다 2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몬티올이 무작위로 왼쪽을 연 상황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차가 나오니까 어라? 하고 게임이 시시하게 끝나버립니다. 반면에 몬티올이 그냥 무작위로 오른쪽을 열었어요. 그때 내가 선택을 바꾸면 나는 슈퍼카를 얻죠. 두 번째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몬티올이 왼쪽 문을 열었고 염소가 나왔습니다. 이때 내가 선택을 바꾸면 나는 오른쪽 문에 있는 염소를 얻고요. 몬티올이 무작위로 오른쪽 문을 열었다면 내가 선택을 바꿨을 때 왼쪽 문에 있는 염소를 얻습니다. 끝으로 3번째 경우의 수에서 몬티올이 무작위로 왼쪽 문을 열었어요. 이때 내가 선택을 바꾸면 슈퍼카를 얻고요. 만약 몬티올이 무작위로 오른쪽 문을 열었는데 슈퍼카가 나와, 그럼 시시하게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정리하자면 몬티올이 다른 방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밖에 없고요. 그때 선택을 바꿔서 슈퍼카를 얻게 되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4분의 2, 즉 2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선택을 바꿔서 슈퍼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을 바꾸지 않고 원래 선택을 고수한다고 했을 때는 이 4가지 경우의 수에서 이 2가지 경우의 수에서 슈퍼카를 얻죠. 즉 선택을 바꾸나 안 바꾸나 내가 슈퍼카를 탈 확률은 2분의 1로 똑같고요. 따라서 선택을 바꾼다고 딱히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아니 문을 열어서 염소가 나온 건 똑같은데 이 똑같은 증거를 두고 어떤 때는 문을 바꾸는 게 유리하고 어떤 때는 문을 바꿔도 유리할 게 없고 좀 희한하단 말이죠. 이런 걸 철학자들은 선택 효과라고 부릅니다. 증거가 주어지는 절차가 달라지면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한 가설의 믿음직함의 셈도 달라진다. 이 증거가 무작위 선택으로 주어졌느냐, 혹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걸 탁 골라서 보여줬느냐,
그에 따라서 바꾸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 아직 좀 알듯말듯한가요? 그렇다면 조금 더 쉽고 직관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수영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영강은 해운대구와 수영구 사이에 흐르는 강인데 이 강이 해운대 바다까지 이어져요.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이 문득 이런 가설을 세워요. 이 수영강에는 지름이 10cm가 넘는 물고기들만 있다. 그러고는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가설을 좀 검증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막 물고기 잡으러 가요. 자, 그러고 나서 물고기 100마리를 여러분께 내어 보였어요. 보니까 지름이 다 10cm가 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증거를 통해서 수영강에는 지름이 10cm가 넘는 물고기들만 있다 라는 가설이 강화되나요? 섣불리 그렇게 답하면 안 됩니다. 이 지름이 10cm가 넘는 물고기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고기들이 어떻게 잡혔냐 그 절차까지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물고기를 무작위로 다 잡았는데 전부 다 지름이 10cm가 넘어, 그러면 수영강에 있는 물고기의 지름은 다 10cm 이상이다라는 여러분의 믿음은 강화됩니다. 반면에 제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한 그물의 그물코의 지름이 10cm예요. 10cm가 넘는 물고기들만 선택되도록 제가 걸러낸 거라면 아무리 많은 지름이 10cm가 넘는 물고기들을 제가 여러분께 제시한다 하더라도 수영강에는 지름이 10cm가 넘는 물고기들만 있다 라는 믿음은 강화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선택 효과입니다. 증거뿐만이 아니라 이 증거가 주어지는 절차까지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김명석 박사님은 두 딸의 문제와 선택 효과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끝을 맺습니다. 증거뿐만이 아니라 이 증거가 어떤 절차를 거쳐 주어졌는지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관련 정보 또는 증거가 어쩌다가 주어지지 않고 랜덤하게 주어지지 않고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빅브라더가 그 정보를 각별히 골라서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라면 그 정보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직함을 바꿀 만한 정보로 쓸 수가 없다. 한 증거가 우연히 또는 자연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증거는 관련 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물고기 그물 사례 생각해보면 돼요. 그래서 정보를 관리하는 거대한 체계, 우리들을 체계적으로 기만할 때 조건화 규칙, 앞에서 배웠던 베이지 정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규칙을 써서 게으르게 기계처럼 셈하는 것만으로는 그런 기만을 막아낼 수가 없다. 우리는 증거가 주어지는 절차까지 따져봐야 되며 이것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길이다. 그래서 몬티올 문제도 그냥 다른 방에서 양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양이 나온 절차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까지 따진 다음에 내가 바꿀지 말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가요? 좀 재미있었나요? 재밌다. 여러분들 재밌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재미있게 이해해 볼 만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볼 두 딸의 수수께끼는 좀 머리가 아픕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다음 강의 봐주세요. 물론 주제는 같아요. 선택 효과, 증거뿐만이 아니라 그 증거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절차까지 따져봐야 된다.